자, 이제 그러면은요, 세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그 다음에, 멤버십 가입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구독도, 엄지척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좌파 여성단체는 오거돈보다 뭘까? 어저께 이제 오거돈이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또 오거돈이 뭐 이제 쇼를 했죠. 뭐 숨이 막힌다는 등 이러면서 뭐 구급실에 가가지고 뭐 신경 안정제 이런 거 먹었다고 그럽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여러분 그날 행적을 보십시오. 일부러 자기 비서를 시켜가지고 그 여직원을 후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비서진 중에 몇 명은 뭐 가라고 하고 완전히 범죄의 공식에 따라서 딱 말하자면은 준비를 한 겁니다. 준비된 범죄인 거예요. 그리고 기획 범죄. 아주 계획적인 범죄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그리고 오거돈이 한 말이 정말 윤미향이 한 것처럼 내 개인 계좌로 받았지만 혼용은 아니었다. 이거 진짜 불세출의 명언이죠. 마찬가지로 오거돈이가 어저께 뭐라고 했습니까? 성추행은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것도 윤미향 못지않는 오거돈의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성추행은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오거돈의 변호인을 했던 변호진이 이것도 돈 한 3, 4억 썼다고 부산바닥에 소문 쫙 났더라고요. 비싼 애들 쓰고 이랬는데 오거돈이가 처음에 이 변호진이 이거 어떻게든지 형을 감량을 시키려면 치매였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기적 기억 상실. 말하자면은 약간 오락가락하는 치매. 이래갖고 치매 노인으로 72살의 오거돈이를 이제 감싸려고 했는데 오거돈이가 차마 그거는 아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는지 그거는 싫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변호사들은 이 치매 노인 오거돈의 성추행 왜 노인이 치매가 돼갖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직원인지 남자 직원인지 아니면 자기 마누라였는지 옛날 애인이었는지 그게 헷갈려가지고 뭐 그냥 입으로 손으로 뭐 난리를 쳤다. 그 정말 제가 보기엔 너무 추하고 더러워가지고 입에 올릴 수도 없는 짓을 꽃다운 이 여성 공무원에게 했던 거죠. 그 여성 공무원은 평생을 악몽에 시달리고 살 겁니다. 얼마나 더럽고 정말 이 토가 나오겠어요. 근데 아무리 치매 노인이라도 이건 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거돈이 결국은 이제 이 얘기했다는 게 불세출의 명언. 성추행은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가지고 일단 영장 심사를 했던 판사가 기각을 했어요. 고령이라고 해갖고. 이게 옳습니까? 말할 수 없이 이거는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오거돈이 딴 것도 아니고 부산시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은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뭐 인간이 기본적으로 다 평등하다. 흑인의 목숨도 귀하고 백인의 목숨도 귀하고 이 점에서는 평등합니다. 근데 인간이 똑같다고 하지 않은 거는 책임에 있어서 인간은 똑같지 않은 거죠. 대통령으로서의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조그만 이 동해 말하자면 경비를 하시는 분하고의 이 책임의 그 크기와 책임의 높이는 다른 겁니다. 부산이라는 정말 우리나라의 두 번째 도시에서 이렇게 시장으로서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라면 이 오거돈의 책임 공직자로서의 책임 자세 이건 너무나 무겁고 위중한 겁니다. 같은 동해에 있는 경비 아저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거돈은 제대로 된 판사라면 구속시켜야 되는 겁니다. 뭐 도주의 위험이 없다. 그 다음에 그 판사가 기껏 했다는 말이 불구속이 원칙이다. 맞습니다. 인권의 측면에서. 그러나 오거돈은 인권의 측면 플러스 오거돈이 그동안 가졌던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구속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민우회라고 좌파 단체에서 이 오거돈이 불구속하자마자 얼른 성명을 냈어요. 뭐 저하고 비슷한 논리로서 이 오거돈이 성추행을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오거돈에 대해서 참 제가 말을 착각을 했습니다. 얘기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오거돈에 대해서 여성민우회도 입을 쫙 다물고 그 다음에 부산의 성폭력 여기도 쫙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더니 부산 성폭력 상담소에서 지들이 그렇게 선거 끝나고 나서 오거돈에 대해서 사퇴 기자회견 하게 했던 부산 성폭력 상담소에서 달랑 오거돈이 구속 안 돼서 말하자면은 유감이다. 달랑 여기서 부산 성폭력 상담소에서만 냈어요. 그러더니 여성민우회는 이런 데 다 조용했죠. 근데 KBS의 그 개그맨 박모 씨, 이 사람이 몰카를 설치한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전 여성 단체들이 벌떼같이 일어났습니다. 여성민우회부터 시작해서 여성단체연합 이래가지고 막 KBS가 그럴 수가 있느냐, 뭐 공채 개그맨은 뭐 KBS 직원이 아니냐 막 이러면서 웬일입니까? 조선일보하고 가세연하고 똑같이 같은 어조로 우리나라 여성단체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 여성단체는 지금 뭐 95%, 96%가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좌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여성단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도 먹고 사는 자신들의 이 깡통을 채우기 위한 정의연이라든가 윤미향, 제1, 2, 3의 윤미향이 다 여성단체 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해바라기처럼 내가 대깨문, 내가 대방문, 대가리가 박살나도 문재인 이러면 언젠가 나도 배지 달고 언젠가 나도 여성부 장관하고 언젠가 나도 달빛 소나타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달빛 월강의 사막장에 화려하고 웅장함하고 닮았습니다. 뭐 이러면서 완전히 정신 나간 여자처럼 박경리처럼 하면은 낙선돼도 청와대 교육비서관으로 이렇게 달랑가고 막 이러니까 이런 여성 단체의 장들은 오로지 권력, 그 다음에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보조금 여기에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그 권익이라든가 이런 데 다 관심 없습니다. 그래도 밥값은 해야 되잖아요. 우리 죽지 않았고 살아있네 하려니까 KBS 개그맨이 화장실에 몰카야 한 거 가지고 막 벌떼같이 일어나갖고 막 대문짝만하게 막 피를 토하고 기자회견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정말 이런 꼬라지를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응? 제대로 된 양심 있는 여성 단체들은 어디에 간 겁니까? 왜 우리나라의 여성 단체들은 이렇게 권력에 기생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 뜨거워서 못 보겠는 거예요. 여성가족부는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성가족부 국회의원 할 때 일부러 2년 동안 여성가족부를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돈 먹는 하마 정도는 아니고요. 돈 먹는 강아지 애완견이에요. 돈 먹는 애완견. 이 정부에서 말하자면은 1조라는 그 당시에는 예산이 1조였는데 이거는 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먹는 애완견 노릇을 하면서 방긋방긋 방실방실 웃으면서 그냥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여성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노회한 관료들한테 휘둘려가지고 관료들이 어디에 가서 호텔 뷔페에 가서 때려 먹든지 뭘 하든지 그냥 무조건 사인하는 기계, 이게 장하진이 그 장하성이의 여동생이었고요. 이런 여성가족부가 왜 필요합니까? 돈 먹는 하마까지는 못 되는데 돈 먹는 애완견이 우리 국민들에게 왜 필요합니까? 차라리 보건복지부에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정말 여성들 성폭행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원스톱 서비스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성폭행 문제나 성추행 문제가 오거돈이 같은 게 굉장히 심각하긴 합니다. 여러분, 형무소에 가면요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은지 아세요? 살인범이 많겠죠. 살인범이 많겠죠.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이 살인범들은 이 연쇄살인이 최근 들어서는 없어졌어요. 왜? CCTV가 많아져가지고 연쇄살인의 이 살인율이 굉장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살인율이라든가 살인자 범죄 이거를 잡는 거는 거의 90%를 넘어요. 정말 세계적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많으냐?
성폭행범이 제일 많아요. 왜? 우리나라가 성폭행범이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여성단체들도 오거돈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입을 딱 다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와가지고요. 이 성폭행범의 경우는요. 그 형량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3년 살다가 다시 나와요. 그러고 나서 또 성폭행을 해요. 그리고 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감옥소에는 어느 나라든지 그렇지만은 남자들이 많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교회에는 여자들이 득실을 대고 형무소에는 남자들이 많다. 어느 나라든지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남자들이 우리나라도 많은데 성폭행범이 제일 많습니다. 강간범이요. 이거는 바로 오거돈이 같은 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볍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두순 이번에 이제 12년 받고서 그렇게 포악한 죄를 저질렀는데 12년 만에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범죄 심리학자들은 조두순은 또 그런 죄를 저지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폭행범이나 성추행범에 대해서 점점 더 가볍게 형량을 때리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게 바로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이 좌파 정권에서 뭘 강조합니까? 인권, 죽으나 사나 인권, 사람이 먼저다. 사람을 죽여도 인권, 어린아이를 성폭행을 그냥 가학하게 해갖고 죽여도 인권. 이게 문재인 노무현 좌파 정권인데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분노하는 게 용산 비디오 부자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비디오 가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노무현 정권 때 어린아이가 비디오를 빌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디오 가게에 60먹은 그 노인네가 이 아이를 성폭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막 그냥 소리를 지르니까 목을 졸라서 그 아이를 저 세상으로 보낸 거예요. 이건 진짜 추하고 정말 사형시켜야 마땅하죠. 그리고 이 아이를 시체를 유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 시체를 유기를 해가지고 정말 끔찍한, 말하자면 시체 유기까지 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20년 받았어요. 그러면 조두순이처럼 모범수라고 막 얌전하게 하고 있으면 12년, 아마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조두순하고. 그때 강금실이가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제가 엄청나게 대변인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응징을 했습니다. 막 피를 토하게. 이건 있을 수 없다. 20년이 뭐냐. 근데 뭐라고 했느냐. 그 현장에 강금실이가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법정 20년이면은 법정 최고형이다. 가장 가혹한 형벌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이게 좌파들입니다. 인권, 피해자의 인권, 이게 최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해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거예요. 김복동 할머니도 돌아가셨으니까 윤미향이가 나한테 우리 딸한테 준 게요 용돈이 아니고 장학금이었어요. 그 장학금이 김복동 장학금이라는 게 바로 할머니가 준 용돈을 의미한 거예요. 이러면서 말장난이나 하고 있고 지금요 성폭행범에 대해서도 형량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인권이 먼저다.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범죄의 온상이 될 겁니다. 위험한 정권이고 무지몽매한 정권이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요만큼의 눈물도 없는 정권입니다. 저는 그래서 좌파들을 싫어합니다.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거. 왜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말하자면은 사형제라든가 말하자면은 감옥에 가두겠습니까? 격리시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런데 공정위를 비롯해서 좌파들이 사형제를 반대합니다. 사형제는 복수에 불과하다. 자, 그 당시에 용산에 그 12살 그 모질게 당하고 그런 다음에 처참한식으로 사체 유기까지 당한 그 부모가 법정에서 여러분 피를 토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우리 딸아이가 제대로 살면은 70세, 100살까지도 살 수 있는데 12살에 죽여놓고서 20년이 그게 말이 되냐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좌파 정권을 증오합니다. 좌파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좌파는 반드시 응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좌파 여성 단체들은 없어져야 돼요. 이제 제대로 된 여성 단체가 나와서 우리의 여성들, 어린아이들, 특히 요즘 들어서는 성인 여성에 대한 성범죄보다도 어린아이, 특히 남자아이들에 대한 성범죄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어린아이를 갖고 계신 분들은요. 네, 진짜 아유, 남성고 남선님께서 좌익 여성 단체들 북한 김정인 기쁨조 정말 그런 기자회견이나 해봐라. 맞습니다. 자, 끔찍하다고 우리 현경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끔찍한 좌파 정권의 민낯인 겁니다. 오거돈을 말하자면 구속시키지 않는 거. 이게 그 판사도 아마 좌파 성향의 판사일 겁니다. 그리고 김명수한테 잘 보여갖고 출세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명숙이도 무죄 만들고 조국도 무죄 만들고 김경수도 무죄 만들어서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은 책이 힘의 역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요, 자기네가 이제 힘을 뒤바꿨다, 권력을 뒤바뀌어서 우리 세상으로 만들었다 하는데, 여기에 정혜승이라고 그 비서관하고 지금 MBC 사장 마누라인 이 여자가 각계의 전문가들을 갖고 좌파의 논리, 좌파 세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김경수에 대해서 엄청 칭송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결국은 좌파들은 여러분 김경수로 갑니다. 왜 김경수로 가나? 그거 다음에 제가 한번 이 반짝반짝 소근소근이나 주말에 특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11시에 뵙겠고 오늘 맛있는 점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힘내고 우리 2022년 저것들이 한 방을 하건 두 방을 하건 간에 반드시 좌파 정권 꼭 끌어들입시다. 그게 우리의 살아있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